자, 제목을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인데 집도 굉장히 소소하게 표현하죠. put a roof잖아. 누가 집을 지는데 머리 위에 지붕을 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박하게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집이라고 할 것도 없는 집을 짓는 얘기예요. 그쵸? Someone's head, 누군가의 머리 위에다가 지붕을 둔다는 것 이런 얘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Sometimes, 자 이런 거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밑에 나와 있는 always 이런 것도 빈도부사예요. 아니 그런 건 안 써도 괜찮아요. 뭐 빈도부사는 무엇인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 내가 얘기한 건 그거야. 원래 저렇게 빈 무슨 얘기야? 빈번하다 할 때 그 빈이에요. 그러니까 잦은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부터 0%인 never까지, always에서 0%인 never까지가 예를 들면 sometimes는 중간 정도 되겠지. 가끔씩 정도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은 원래 위치가 어디냐면요. 아래쪽에 살짝 컨닝해 보면 알지만 여기 조동사랑 동사 원형 여기 사이 여기가 원래 정답이에요. 딱 저 자리가 원래 맞아요. 그런데 얘를 보세요. 조동사랑 동사 원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안 쓰고 앞에다 써놨죠? 저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언제? 가끔 너 그럴 때 있잖아. 이렇게 해서 가끔을 되게 강조해주고 싶을 때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물론 always도 앞에 끌어다 써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빈도부사 위치가 그렇게 엄격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잠깐 합시다. 자, 가끔씩 you may feel upset. 가끔 굉장히 뭔가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약간 언짢고 그럴 수가 있어요. 위에 보면 동의 표시로 disturved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 disturb, 누군가를 방해하다, 회방하다인데요. 고요한 물을 이렇게 막 뒤흔들어가지고 흙탕물이 일어나게 하는 게 disturb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잔잔한데 잔잔한 물을 누가 이렇게 흔들어서 동요시킨 상태가 disturbed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구나 라는 얘기예요. 당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대요. 언제냐면 뒤쪽에 when 이럴 때요. When you wake up, 잠에서 깰 때인데 suddenly from a nightmare, 갑자기 어떤 악몽을 꾸고 확 깰 때 기분이 안 좋을 거래요. 하지만 you can always let out. 여기서 let은 사용동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내보내주다, 나가게 하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let이. 게다가 out이라고 부사까지 썼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주다. 그러니까 그냥 휴 이거예요. 뭘? a sigh. sigh는 한숨이야. 그런데 그냥 한숨이 아니라 뒤에다 of 다음에 뭘 썼어요? relief. 자, 지난번에 우리 동사는 봤네. 3과에서. 동사가 형태가 뭐죠? relieve예요. 3과에서 우리가 어떤 빨간색을 본다는 거, 이 그림을 본다는 게 우리의 분노 감정을 약간 relieve, 완화시켜준다. 그때 나오죠. 동사의 형태는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덜다라는 이런 동사 형태인데 그 녀석의 명사 형태니까 안심, 안도 그런 명사예요. 자, 그럼 저걸 합치면 뭐가 돼? 우리 흔히 말하는 안도의 한숨 그거죠. 그러니까 악몽을 딱 꿨는데 꿈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휴, 다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동사 중에서 잠깐 보자면 exhale은 잠깐 체크하세요. 요즘은 요가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선생님들이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inhale, exhal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nhale이 들이쉬는 거고요. exhale이 바깥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No matter how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는 현관펜 잠깐 칠게요. No matter how까지 이렇게 현관펜을 치시는데요. 세 단어 묶어준 거 위에다가 이왕이면 이렇게 테두리도 한번 묶어주시고요. 위에다가 however 이라고 한번 쓸게요. 혹시 지난번에 시험 문제 기억나요? 애단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지라도 했을 때 no matter how much difficulty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How many difficulties. 사실은 그때 그 문장을 냈을 때 선생님이 내 생각엔 착각하신 거예요. No matter how가 이번 시험범위에 있었다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no matter how라는 표현 자체는 모의고사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나온 거고 그때 내가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그 문제는 어려우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법상 틀린 걸 2개 찾으라고 했는데 2개가 너무 쉬운 2개가 위에서 바로 틀려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no matter how를 몰라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제가 건드리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엔 시험 범위입니다. no matter how는 한 단어 however가 같고요. 뒤에 이렇게 항상 형용사나 부사랑 연결해서 써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 형용사 할지라도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뒤에 주어는 the dream was 이렇게 연결되죠.
왜 더 dream이라고 했냐면 당신이 지금 악몽을 꾸겠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꾸었던 그 꿈이 아무리 scary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무서운 것일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한 단어로 however 쓰고 나서 scary 써도 똑같아요. 아무리 무서운 꿈일지라도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you have woken up. 넌 지금 깨어나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왜 현재 완료를 썼어요? 아까 악몽을 꿨는데 너 지금 깨인 채로 있는 거잖아. 이런 얘기예요. 잠은 아까 깼고 지금 깨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깨서 지금까지 그 상태 유지하고 있다라고 쓴 거예요. wake란 동사의 3단 변화상 wake, work, work까지는 기억을 해줘야지 요 자리에 work이 들어간다라는 건 쓰겠죠. 그쵸? 당신이 깨어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틀리는 거는 뒤에서 많이들 틀려요. safe and sound. 자, 왜 그러냐? 아래쪽에다가 아예 여기다 현관판 한번 치세요. 무사히 안전하게. 일단 사운드가 무사히라는 뜻인 걸 잘 몰라요. 안전하게라는 것도 잘 몰라요. 왜? 소리라는 명사로 알거나 아니면 that sounds great 이러면 참 좋은 생각이야. 그런 생각인 것처럼 들려라는 그냥 감각 동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운드가 형용사가 있어요. 굉장히 무탈한 이런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왜 안전하게 깨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데 부사가 안 들어가냐 그거예요. 그쵸? 자, 저거는 제가 아래쪽에다 그냥 참고하실 수 있게 예문 하나만 쓸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왔다고 칩시다. He returned 라고 쓰는데 뒤에다가 alive 라고 쓰고 and safe 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지도 않았고 게다가 어디 다치지도 않고 안전한 채로 돌아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돌아왔다죠. 해석은 분명히 안전하게인데 이상하게 뒤에는 alive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 안전한 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왜 그러냐? 이런 걸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한 방식으로 돌아왔다가 아니라 즉 돌아온 방법이 참 안전했어 이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있잖아 세상에 he returned 했거든 근데 and he was safe at the time야 그때 당시에 안전하더라 이런 얘기지. he was alive 그 사람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자 어법상 따져볼까요? 왜 이게 맞는 건지.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더라니까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왔더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고요. 자 그러면 접속사를 지웠다고 치고 주어가 앞뒤이니까 지우고 비동사는 같은 시제인데 분사구문 being 쓰면 생략되죠. 아 그러고 나니까 진짜 alive만 남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 형용사만 써도 맞는 자리에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히려 저 자리에다가 부사 형태로 쓴다고 막 livingly 어차피 alive는 부사가 안 돼요. livingly라든지 막 safely 이런 식으로 쓰면은 돌아오는 방식 자체가 위험한 방식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왔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안전한 상태였다. 몸 자체가 아프거나 다칠 데가 없이 되게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e was safe, he was aliv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윗문장도 마찬가지죠. You have woken up야. 네가 잠에서 깼는데 그때 당시 you are safe 네가 안전한 상태고 you are sound야 네가 무사무탈한 상태라는 거야. 언제에서? in your own room이죠. 네 집에서 네 방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가 형용사가 들어있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safely라고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You can go back to sleep이야. 이제 잠에서 깬 거니까 다시 가서 자야죠. 그러니까 잘 수 있어요. 왜? Because 네가 알고 있으니까인데 you know. 그 다음에 여기는 체크 한번 하세요. You're loved. 나중에 문제 쓰라고 하잖아요. 아래쪽 해석에 보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고 싶냐면 loving이라고 쓰고 싶어요. 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loving이라고 쓰고 싶은데 왜 loved냐 이거예요. 그쵸? 특히 새벽에 저런 거 암기하려면 되게 거슬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뭐 새벽에 되게 간질간질하죠? 그럴 때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카톡 하세요. 괜찮아요. 자, loved는 근데 왜 맞는 거냐면요. 당신이 once, 저 once는 누구야? people이야. the people이지 사람들.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이야.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러면은 그 once, 사람들은 once는 loved by you죠. 당신의 사랑을 받죠. 그쵸? 입에 얼음 하나 물어 빨리.
자, 그래서 결국은 loved ones라는 건 뭐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your loved ones는 뭐야? 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의 사람들이야. 근데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에 의해서겠어? 너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쓴 거겠죠. 그래서 loved가 맞는 표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슬려 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외울 때. 자, 당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are just around the corner예요. 보통 just around the corner라는 건 정말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오빠 방은 바로 옆방인데요. 코너 돌지 않는데요. 그런 거 딴지 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영어 표현에서는 그냥 모퉁이만 돌면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정말 엎어져서 코가 닿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 똑같은 얘기야. 그냥 관용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지 않아도 되게 가깝다는 표현을 쓰는 표현이다 라는 거고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no랑 your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보여야 돼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뭐 생략? 대시죠. 그쵸? 접속사 대시 생략됐을 거예요. 그쵸? no의 목적어절인 접속사 대시 있어야겠죠. 그쵸? 당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자기의 침대에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암심한 채로 침대에 가 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특별한 곳이에요. That protects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일단 중요하니까 체크를 좀 해보는데 이 문장의 별표를 일단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의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요 that을 그렇게들 영작하려면 where를 써요. 아니면은 어법상 아예 that을 where로 고쳐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place가 선행사니까 where이 맞아요. 그래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교과서 4과의 주력 어법은 관계부사예요. 그럼 나중에 거의 반사적으로 place면 where, time이면 when 이렇게 써버려요. 그냥 원래 짝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선행사가 지금 보시지만 place지만 뒤에 뭐가 보여요? protect라고 나와 있죠? 뒤에 동사만 나와 있고 저 동사 녀석의 주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말은 protect라는 녀석의 주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쟤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지 관계부사가 아니에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오히려 which 같은 걸 써도 되는 자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요 자리에다가 where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where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틀려요. 왜? 나는 그 단편적으로 보지 말라 그랬는데 쌤이 이 문장에 where 틀린다면서요 그랬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변형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where 들어있죠. 그쵸? where 들어갈 수도 있죠. 왜? 내용상 바꿔놨어요. 자, 위의 문장은 집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다 라고 해놨고요. 뒤에 뭐야? 보호해준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모든 것들로부터 라고 해놨어요. 그쵸? 즉 집이 가족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바꿔 말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이 집에서 보호받는 거죠. 집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뒤에다가 목적어였던 주어를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You하고 your family가 위에선 동사인 protect의 목적어였지만 순서를 고친 거야. are protected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젠 바뀌었죠. 왜? 뭐가 바뀐 거야? 수동으로 바뀌고 나니까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요. 주어가 있겠다. 전치사 뒤에 목적어는 채워졌으니까 목적어가 빠진 것도 아니고 넌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뒤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쵸? 이제 관계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즉, 이 장소에서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엄밀히 말한다면 저 문장을 이렇게 바꾼다면 선생님 앞에 선행사가 주어였던 거니까 by a special place였을 텐데요 라고 하지만 의미상 어차피 정말 저 공간이 나를 지켜준다가 아니라 저런 공간에서 사람이 보호받는다는 의미니까. 그쵸? 그래서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의 문장은 지금 분명히 that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한 건 왜 그랬다? 뒤에 동사가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 자리다. 그치만 뒷문장이 완전한 구조로 변형해 놓은 상태라면 관계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 내내 중요해요. 그게 모의고사 지문이건 또는 교과서 3과건 4과건 간에 관계부사를 무턱대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선행사가 오건 간에 뒷구조를 보고 나서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unfortunately에서 불행하게도 그랬는데 이 문장 위에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예쁘게 삽입이라고 한번 써요. 삽입.
자, 문장 삽입 가능성 있는 문장이란 얘기예요. 왜? 불행하게도 역접이죠. 이것은, 자, 그럼 이것이 말하는 건 뭘까요? this가 의미하는 것은, 즉 집이라는 곳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특별한 곳이다. 그래서 당신과 가족은 집에서 보호를 받는다 라는 문장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내용인 this가 is not a reality예요. 현실이 아니래요. 뒤에 나와 있는 that everyone shares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장에서요, every라는 단어, 즉 100%를 지칭하는 단어, every나 all이나 always 같은 단어 있죠? 항상, 모두, 다 이렇게 100%를 의미하는 단어랑 not이라는 부정어가 만나면 부분 부정이 되죠. 그러니까 뭐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되죠. 얘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현실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야. 즉 가족들이 따뜻한 집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 그런 현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누구는 그런 게 현실이겠지만 누군 그런 현실이 없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슬슬 본문을 향해 가는 거죠. 본문의 주제를 향해서. Many people around the world예요. 자, 이제 삽입 문장 뒤에는 뭐가 가겠어요? 현실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누리는 현실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실제로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주어 체크 한번 하세요. 그래야 왜 word인데 doesn't가 아닌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Don't wake up이죠.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wake up, 잠에서 깨는 게 아닙니다. In a soft and comfortable bed예요. 이렇게 폭신하고 안락한 침대에서 잠 깨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럼 어디서? 그런데 잠 깨는 대신에 they open their eyes예요.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현관펜 한번 치세요. 자, 요 투부정사 용법은 아래쪽에 부사조용법의 결과라고 현관펜 한번 치시는데, 이건 지난번 상과에서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상과에서 이런 색깔들이 같이 work together 해서 결국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 할 때 나왔던 그 용법과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처음부터 저 바닥을 보려고 일부러 자다 눈 뜨는 게 아니야. 즉 자다가 흙바닥을 봐야지 하고 눈 뜨는 게 아니라, 자다가 눈 딱 뜨면 흙바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순서가 자다 깨 보니 이런 게 보인다, 이걸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고 눈을 딱 뜨니까 see, 뭘 보냐면 a dirt floor. 일반적으로 dirt는 먼지고 흙이에요. 그냥 흙이 막 굴러다니는 그런 floor, 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leaking. leak이라는 동사는 원래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걸 말해요. 물이 새다 라는 동사인데, 물이 새고 있는 지붕.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leaking은 루프를 수식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수식하는 형용사조문법의 현재 분사다 라고 써놓은 거죠. 아래쪽에 써있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얘가 의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위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용법이 결과라고 그랬으면 뭐야? 저걸 하기 위해서 눈 뜬 게 아니라 그냥 눈 뜨면 저걸 보게 돼. 그러니까 눈을 떠, 그리고 봐 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눈을 뜨는데 and see, 그리고 본다, 이렇게 되는 순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예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대요. 자, 여기서 didn't란 시제를 먼저 한번 체크할게요. 교과서 4과는요, 시제의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예요. 본문 4과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기 전과 가서 갔다 와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종합 백과사, 종합 선물 세트인 게 왜 그러냐면, 가기 전에는 당연히 과거 시제죠. 근데 거기서 과거랑 과거 완료가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가서는 다 과거 시제예요. 가서는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런 식이에요. 갔다 와서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고 해서 미래 시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제가 과거 완료,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완료, 현재, 미래 완료, 미래까지 전체가 다 나와요. 모든 시제가 다 나와요. 그러면은 모든 시제가 다 나올 건데 어느 동사가 무슨 시제인지를 또 외울 거예요? 안 돼요.
문맥상 여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보는 거야. 같은 문장인데요. 보통 같은 문장 내에서는 시제가 일치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서술형 문제를 풀었을 때 서술형 9번에서 they need는 맞게 해줬으면서 they needed는 감점시켰던 이유가 바로 같은 문장 내에 현재 시제가 있었다는 게 이유예요. 그럼 얘를 봐봐. 그 원리에 따른다면 여긴 didn't인데 could인데 왜 쟤는 take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쟤도 took라고 써놓으면 더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take가 맞는지.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몰랐다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난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 지금은 깨달았나 보네 라고 이해해도 돼요. 과거 어느 한때만 제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땐 몰랐었지 지금은 알고 라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뭘 깨닫지 못했는지는 즉 realize에 대한 목적어절은 바로 뒤에 대절 전체가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여기 뒤에 있어요. 접속사 대절 뒤에서의 주어는 something, 얘가 대절 속의 주어예요. 미리 보자면 something에 대한 동사는 아래쪽에 could be, 얘가 동사예요. 자, 근데 어떤 something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I take for granted가 요렇게 해서 꾸며주죠. 자, 이 사람이 take for granted, 아래쪽에 take for granted의 뜻이 있어요. 이건 현관펜 한번 치세요.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시제가 took가 아니라 take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옛날에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거거든. 근데 그게 있잖아, could be, 될 수 있다는 거. Someone else's biggest dream이야. 누군가의 가장 큰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오랫동안 몰랐거든.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내용은. 근데 봐봐. 근데 뒤에가 만약에 I took for granted라고 썼으면 뭐냐면 나 옛날엔 그게 되게 당연하게 여겼어. 즉 자고 일어나면 식구들이 같은 집에 자는 거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선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걸 당연하게 옛날엔 여겼다. 근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그치? 저기다 took를 쓰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왜? 선생님 이 사람 되게 고생하고 가서 그런 집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왔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은 took를 써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왜 take를 쓰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글은 마지막 본문 마지막 에필로그 쪽에 가면은 아직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저런 집이 있어야 돼. 즉 가보고 나니까 와 나처럼 이런 집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집 없는 사람 많더라고. 가 아니라 저들도 나 같은 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난 저 사람들이 다 집이 생길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가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야? 난 여전히 take for granted야. 여전히 누구나 저런 집이 있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여겨. 근데 그때는 그걸 내가 몰랐다는 거야. 그게 누군가에게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 동사 시제 하나가 take냐 took냐가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지와 견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소한 거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이 그걸 캐치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take for granted 체크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take에 대한 목적어가 이 자리에 들어갈 목적어가 바로 이 선행사였던 something이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생략된 건 무엇이었다?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체크했죠. something 뒤에 생략되어 있고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꿈이다. 정말 비 안 맞고 잤으면 소원이었겠어. 이런 게 누군가의 꿈이라니 그때 몰랐다라는 문장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래쪽에 벌써 보니까 뭔가 쫙 깔려있죠. 그쵸?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 아래 보니까 something 해놓고 나서 요 that을 써놓은 것은 아까 이거 생략됐다는 that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봤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거예요. 생략된 걸 복원시킨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쨌거나 something과 that도 꼭 그냥 the thing이 아니라 something도 한 단어의 관계대명사 와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냥 어떤 것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what I take for granted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문장하고 여기 문장의 차이는 뭐예요? 빨리 찾아봐. 틀린 그림 찾기. 뭐가 달라요?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바로 요 명사절 접속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that을 원래 생략할 수 있잖아요. 뭐뭐라는 것을 깨닫다라고 했을 때 요 동사 realize에 대한 목적어절 접속사 that인데 쟤는 원래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걸 생략하고 나면은 없어진 걸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괜히 이해를 못한 채 외우려고 하면 괜히 헷갈리지. 막 that이었다가 that what이었다가 얘는 what이고 막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나고 그쵸?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본문만 보세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that 다음에 생략되어 있던 관계대명사 that을 목적격을 다시 붙여준 거고 그치만 관계대명사 that이 붙어있는 something을 한 단어의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이 되니까 그러면 what만 남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럼 시험 문제는 뭔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원래 외우는 애들이 이렇게 외우겠지. 요 자리만 외우겠지. realize for a long time that 이렇게 외우겠지. 여기를. 근데 여기가 what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틀렸네 이러겠지. 맞을 수도 있지. 왜? 뒤에 something이 없으면. 그게 지금 아래 써놓은 거잖아. 그쵸? what이 something을 포함한 관계대명사고 접속사 that은 없어진 상태고 하면 what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 이 자리에 that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억할 일이 아니란 얘기야. that 자리에 what이 써있을 때도 아래 문장 중에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란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은 의미상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드디어 말하자면 각성을 한 거죠. 내가 이런 걸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One day, 드디어 이 사람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느냐. 교과서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Habitat for Humanity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만 나옵니다. 자, 과거의 어느 날을 말할 때 우리가 one day라고 말하죠. 그날 내가 알았어요. 뭘? About a program,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that needed 이고요. 이 관계대명사절은 결국 끝까지 다 이어져요. 이러한 프로그램이에요. 뒤가 쭉 길어졌던 이유는 프로그램 설명을 하죠.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근데 자원봉사자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나와요. 어디에 갈 자원봉사자. 근데 어디에 가? 투부정사, 투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죠.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 갈. 아까 보니까 내가 잠깐 사이트에 보니까 전 세계에 다 가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나라에는 안 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쵸? 선진국엔 잘 안 가요. 주로 적도 이런데 덥거나 이런데 가요. 힘든 나라에 가요. 근데 뒤에는 투부정사는 뭘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갈 사람들이에요. help build.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build가 help의 목적어구나 이걸 봐야 돼요. help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 두 개를 다 목적어로 쓸 수 있죠. 즉 build houses, 집을 짓는다는 일을 돕다 라고 할 때 help build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집을 누굴 위해 지어요? For the poor.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poor people가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돕기 위해 세계 여러 지역으로 갈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까지가 싹 다 프로그램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After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이죠. 이 의미한 건 뭐겠어요? 위에 나와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I was real touched. 나 정말 감동받았어요. ED가 붙어야 사람이 감동을 받죠. 그쵸? 이 미션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I decided to 뭘 하기로 결심했어요? That to take part in이죠.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디에? 다음번 자원봉사 여행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어요. 자, 이 문장 잠깐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다양한 동료도 봐야 되지만 여기 문장 잘 봐봐. 감동받았다. 그래서 결심했다나. 만약에 저 문장을 쓰는데 so touched 참 감동받아서 that I decided라고 그냥 콤마 없이 연결해서 쓰는 거나 의미상 연결되는 거 이해되죠? 그닥 차이 없어요. 원래 so that 구문이 so that 했을 때 that 앞에 여기까지가 원인이잖아요. So touched. I was really 대신에 I was so touched 하면 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I decide to take part in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콤마 so 이런 거 안 썼을 거예요. 그쵸?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나는 결국 참여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동의어를 봅시다. 동의어에서 감동받은 거 impressed 뭐 이런 거 moved 하나 더 쓰자면 impressed 그리고 move도 move가 원래 뜻이 뭐예요? move
옮기다예요, 옮기다. 예를 들면 누가 불러가 야 move the box over here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상자 좀 옮겨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봐. 감동할 때 이게 동이 뭔지 알아요? 동이 동작할 때, 행동할 때 동이에요. 감이 감정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 이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움직이는 글, 그게 감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move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move나 한자의 동자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move가 감동으로 이어진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대보면은. 자, 그래서 moved 감동받은 거고요. 참여하다는 현관 벤치세요. 얘는 객관식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참여하다라는 동사는 위에 나와 있는 게 take part in, participate in, partake in, engage in, be involved in까지 하면은 이미 같은 표현이 5개죠. 그러면 밑줄 친 문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기의 딱이죠. 객관식 문제로.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요 문장 별표 치시면서 여기에다가 역시 삽입 표시 하나 할까요? 왜 그러냐? 역접이라서 그래요. 뭐가 역접이냐? 뒤쪽에 나와 있는 제 do란 표현이죠. do가 여러분 생각에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하지만, 그치만, 그래도 라는 뜻으로 여기 다른 거 still 이라든지 또는 yet 이런 거랑 동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I had my doubts. 그치만 난 여전히 의심이 좀 들었어 이런 얘기예요. 왜 하지만 이랬냐면 위에는 이미 결심했대잖아. I decided야. 근데도 약간 의심이 들었다예요. 그럼 결심과 의심은 반대니까 얘가 끼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지 자연스러울까? 왜 의심이 드는지가 와야겠죠? 그래서 뒷문장에 의심의 이유가 와요. 일단 첫 번째 이유예요. 1번이라고 쓰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나 건축은 1도 몰라 이거야. 초보자야.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도 지금 가면 갈 수 있거든요. 말이 되냐고. 자기 집도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 남의 집을 짓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We would only be there for 2 weeks. 가서 2주밖에 안 있어요. 요즘 엔간한 집 인테리어 공사도 한 달 걸려요. 그치? 근데 남의 집을 짓는데 2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같은 똥손이 가서 2주 동안 있는데 집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I had my doubts의 이유예요. 그쵸? 한글로 서술하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 다음에 apostrophe D는 여기서 would라는 거죠. We would only be there. 우리 거기 가서는 아마 그럴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2주만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마음을 의문문으로 돌린 거죠. 그 we will change.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을까? These people's lives.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뭐한 대로, 여기 접속사는 뭐뭐 하는 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 presentation이 had suggested. 자, 아까 말한 과거 완료가 나왔네요. 아래 과거 완료 체크. 이 사람이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온 거죠. 보고 나서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말한 대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 건 그 다음 단계에 가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서 had suggested예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I was going to find out이에요. soon enough. 그냥 soon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enough는 그냥 충분히 곧. 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곧 알게 되니까, 충분히 빨리 알게 되니까 그냥 있어.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차피 곧 떠날 건데 뭐 가만 알게 되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 enough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없어도 되지만 곧 알게 될 건데 뭐 충분히 금방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The volunteers and I got to meet예요. 원래 get이란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쓰면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원봉사자들과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요. 이 family를 만나게 돼요. 야, 여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순간이에요. 어떤 가족이냐면요. That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이에요. 여기까지만 한번 끊을게요. 일단 home에서. 원래 전체가 이어지는 거지만. 자,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올 가족을 만나는 거야. 근데 어떤 집이냐면 뒤에는 그래서 색깔 저는 바꿀게요.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 다른 색깔로 요 we were going to build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끊어주고 얘는 앞에 있는 요 home을 꾸며주죠. home. 자, 우리가 가서 집을 지을 거잖아. 집 짓는 이 프로젝트니까 we were going to build인데 뭘죠? build the home이죠. 그 집을 지을 건데 그 집 안으로 이사를 들어갈 가족을 만나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만났는데? The day after we arrived. 우리가 인도 카자흐이라는 이 장소에 도착하고 다음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되지 않겠냐?
이분들이 여러분께서 지어주신 그 집에 살게 되실 분들입니다. 그럼 막 와가지고 막 꼬재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막 부담 100배 막 난 막 똥손이고 집 한 번도 안 져봤는데 나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막 되게 막 감사하다고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애기들이랑 다 여기 보면 5인 가족이야. 애새 때리고 온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아 폐출혈이 있을 거 아니야. 난 막 사기꾼 같은 기분일 것 같아. 나 같으면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겁이 막 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되죠? 그 상황이야. 자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5인 가족은요 라고 나오는데 현관펜 어디다 쳐야 되냐면 여기다 치셔야 돼요. 왜 중요하겠어요? 5 were이라고 쓰면 안 돼요. 5라고 쓴 거는 가족의 멤버 수가 5라고 쓴 거고 5인으로 구성된 this family가 주어예요. 여러분 식구가 10명이어도 그냥 my family라고 하지 my families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두 집 살림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family는 하나예요. 무조건. 우리 팀이야. 그 안에 구성원이 많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this family는 was living 어디 살고 있었냐면 in a one room 하세요. 그러니까 방에 구별이 없는 그냥 하나에 툭 터져 있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오두막에 살고 있었대요. It was quite clear인데요. 자, it의 동그라미 그리고 that의 동그라미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요 문장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잠을 좀 깨셔야 되니까 잠 깨세요. 네, 깨주시고 한번 깨세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이 교과서 사과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다른 문장으로 엮어서 변형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분명했냐? 일단 clear,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 장소 5명이 원룸으로 된 오두막 하나에 산대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왜 워터파크 갔을 때 방갈로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치? 어떤 건지 알겠지? 그냥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에버랜드 가면 있잖아. 캐러비안 베이 가면 이렇게 지푸라기로 천장돼 있는데 밑에 돗자리 깔려있고 뭔지 알지? 그냥 이 책상 한 6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 정도 면적일 거야. 대충 느낌 오죠? 그쵸? 자, 그런 곳이 낫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 낫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칠판 잠깐 볼까요? 자, 집중. 보자. 원래 enough to 부정사랑 투투용법이 같을 수가 있어요? 아, 걔는 다른 거야. enough랑 to 부정사 오는 거는 뭐뭐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그렇다고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야. 그거 극이야 두 개는. 근데 여기선 지금 쟤네랑 얘가 같다고 써놨다고. 그치? 그게 가능해진 건 뭐냐? 저기 낫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럼 이게 왜 같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논리적으로. 그치? 자,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이 집은 not big enough. 충분히 크지 않대. 뭐 할 정도로 to house. house가 동사로 쓰이면요. 아래쪽에 얘랑 같아요. 얘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accommodate가 원래 수용하다예요. 우리 좀 유식한 말로 이 건물은 약 300명을 동시 수용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엘리베이터도 보면 수용 인원 써있죠? 그거예요. 그게 accommodate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사람을 몇 명 데리고 있을 수 있느냐가 house란 동사의 의미예요. 그런데 all the family members 가족이 5명이라고 했잖아. 5명을 전부 다 house 하기에는 not big enough.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얘기야. 즉 작았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원래 enough랑 to 부정사는 so that 구문으로 고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so that을 쓸 때 원래는 뒤에가 긍정이 가야 되지만 여긴 왜 부정이야? 이 장소 자체가 크지 않았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크지 않아서 수용할 수 없었다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소는 크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을 다 담을 수 없었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아래 문장은 왜 투투가 가능한 거야? 틀린 그림 찾기. 뭐가 달라졌어? 스몰이 발락이야. 이게 달라졌죠. 크지 않다는 아, 너무 작다. 다 들어가긴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다 들어가긴 너무 작아. 이거나 아, 다 들어가긴 너무 충분히 크진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반대말을 쓴 거야. 반이어를.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다 수용하긴 아, 너무 쬐끔한데? 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시작할 수 있지. 저 투투를 가지고 너무 작아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이 문장들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마찬가지야. 외우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이해해서. 그쵸? 문제 구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so that 구문을 쓰는데 형용사가
스몰이냐 또는 투를 쓰는데 투부정사를 쓰는데 스몰이냐 또는 빅이냐에 따라서 들어갈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쵸? 얘는 잘 체크하셔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작아서 결국 수용할 수 없었다. In addition to that 그랬는데요. 여기 to가 있어서 달라요. 여러분 연결사 중에서 앞에서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할 때도 in addition이 있어요. 그때는 동의어가 furthermore, what's more, moreover 그런 애들이죠. 그쵸? 그때 to가 없어요. 그냥 게다가 그럴 때는. 근데 to가 들어갈 때는 뭐뭐 외에도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얘기예요. Besides에 s가 있어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거에다가 그럼 여기서 말한 that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좁다 이거잖아. 공간이 좁다라는 거. 그거 말고도 there were jars야. 항아리가 있어. everywhere 곳곳에 있어. 왜 있어? 이거 투부정사를 하기 위한 항아리가 있는 거야. All the rain water인데 dripping from the roof야. 지붕에서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잡아내기 위한. 그 상상이가 코딱지만한 집에 항아리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미로야 이렇게 되는 애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붕 계속 새는 거야, 비가. 자,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 이제 나오죠. With all these jars예요. 이 모든 항아리들이 바닥에 있는 채로 란 얘기예요. 자, with 분사구문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쵸? 모든 손들이 공중에 있는 채로 with all their hands in the air 이었어요. 그때도 뒤에가 여기만 볼까? 그땐 여기 hands였고 in the air이었지, 그치? 근데 그때 내가 여기다 뭘 넣어줬지? hands raised를 넣어줬지, 그치? 이번에 여기다 넣으면 뭘 넣을래요? jars인데 항아리를 사람들이 바닥에 놨겠지. 두 가지 넣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항아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놓여진 거면 raid를 넣을 수 있어요. 즉 레이 두다 노타의 PP 형태예요. 아니면 항아리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lying이라고 현재 분사를 써도 내용상 가능해요. 이 자리에다가 with all the jars laid on the floor 또는 lying on the floor 둘 다 가능해요. 만약 put을 쓰면은 putting이에요, put이에요? put이죠. 왜? put these jars가 아니야. 항아리를 둔 거니까 항아리 입장에서 놓여진 거니까 put이겠죠. 그래서 put을 쓴다면 그냥 put. lay 뭐뭐를 두다란 타동사라면 laid라는 과거분사. 놓여져 있다란 자동사인 lie라면 lying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한번 raised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내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쵸? 또 내면은 너무 내 생각 구태의연하다. 자, 어쨌거나 알려는 줄게요. 자, 그리고 이 모든 항아리들이 바닥에 있어서 there was hardly, 중요한 건 hardly죠. 얘가 있어야 장소가 없었다는 뜻이 되고 저게 없으면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hardly any space, 거의 자리가 없었다. 뭐 할 자리? 뒤쪽에 to sit은 앞에 있는 스페이스를 꾸며주겠죠. 앉을 자리. 근데 let allone은 현관펜 치고 아래쪽에 여기 뜻을 현관펜 치세요. 뭐뭐는커녕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라는 뜻이에요. 난 뭐뭐는 고사하고 저 말도 쓰긴 하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현관펜 안 쓴 거예요. 근데 고사를 좋아하거든요. 개연성이 없죠. 미안해요. 그래서 저 말을 되게 할머니 같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거나 뭐뭐는커녕 이건 이해하죠. 많이 쓰는 거죠. 이 뭐 거기까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lie down 무슨 얘기야? 야, 뭔 놈인데 5 식구 자야 되는데 중간에 항아리 있어. 그럼 상상이 가? 그러면 안 되잖아. 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 아이고 이게 뭐냐? 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항아리가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빗물 잡아내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그만해서 이렇게 눕고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눕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몸 휘어서 누워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앉을 데도 없고 누울 데도 없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열악한 상황을 묘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눕기는커녕 앉을 공간도 없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세요. It was shocking to see예요. 아래 나와 있는 여기 it은 동그라미 가주어죠?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에요? To see, 본다는 것은 그랬어요.
how they were living,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본다는 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가주어 뒤에 쇼킹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뒤에 있는 투부정사 본다는 일 자체가 충격을 주는 일이니까 쇼킹이죠. 자, 중요한 거 아래쪽에 문장 변환입니다. 한번 채워보세요. 본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두 칸을 다 맞추시면 다음번 제가 1등급을 선지해드리겠습니다. 점지해드리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두 칸 다 맞추시면. 썼어요? 자, 볼게요. I was 다음에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면 이걸 그렇게들 틀려요. 그래서 얘기한 거야. 한 끗 차이거든? 시험 문제 만들잖아요? it이랑 I랑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냈을 때 여기에다가 셔킹의 밑줄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죠.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이렇게 나오면 넘어가요. 근데 I was 뒤어도 셔킹이에요? 아니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법 문제가 나오면 어딜 보라 그랬어요? 밑줄만 봐요? 전체를 다 봐야 되죠. 앞에서부터 밑줄이 없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써야 되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 투부정사를 해서. 이렇게 되면 투부정사 용법도 바뀌어요. 위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야? 가주에 대한 진주 역할을 해주는 명사적 용법의 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고, 이렇게 쓰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 돼요. 봐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죠. 자, 일단 shocked 들어가야 되고 뒤에 뭐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죠. 그쵸? 위에서는 그들이 살고 있었다. 어떻게? 라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해주는 의문사니까 how가 들어간 게 맞아요. 그치만 밑에서는 그들의 삶이 was 였다.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들어가야 명사 역할하는 대명사 역할하는 의문 대명사 what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관계대명사 what도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의문 대명사 what도 뒷문장이 반드시 불완전해야 돼요. 너 뭐 좋아해? 라고 영작해보세요. 뒤에 뭐가 들어가요? What do you like죠? what을 빼봐. Do you like 뒤에 like 목적 없죠? 얘도 뒤에 불완전한 상태여야 돼요. 근데 그들의 삶이었다 라고 봤을 때는 주어랑 동사이기 때문에 어법상은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마치 뭐뭐와 같은이란 전치사가 들어가야만 맞아요. 즉, what their life was like라고 쓰면 무슨 얘기냐? 저건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잖아. like는 뭐야? 뭐뭐와 같은이야. 그러니까 their life was like 뭐뭐뭐. 즉, 우리가 그러잖아. 그들의 삶이 마치 지옥 같았어요. 전쟁 같았어요. Their life was like war. Their life was like 지옥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저 like는 그런 전치사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도대체 뭐 같은지 어떤지를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2학년에 영어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작년에 지금 1학년에 들어가 계세요. 2학년 교과서에서는 what이라는 의문사가 있을 때 뒤에다가 너의 하루가 어떤지 궁금해 라는 교과서 본문에 what your day is like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변형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직보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아래 문장 봅시다. After meeting them, 그들을 만나고 나서, 즉 그 5인 가족을 만나고 나서예요. 그래서 family라고 나왔지만 them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쓸 거야? it이라고 쓸 거야? family라고? 안 되잖아. 그치? 그렇다고 him이라고 써?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them이라고 쓴 거예요. 대명사의 수에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family라고 단수라가 나와 있지만 5인 가족이니까 them이라고 쓴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나서 I felt even more determined. 왜 even 들어가는지 알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여러 부사 중에 하나를 쓴 거예요. 훨씬 더 determined, 단호한 결심이 섰다라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이 표현은 기억하세요. indecisive는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걸 말해요. 내가 뭘 하겠다고 단호한 결심이 있었어요. To build them a beautiful home. 그들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a beautiful home.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겠노라 라고 단호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자, 아래쪽에 하나는 체크하세요. build는요.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뒤쪽으로 빼면 for them이라고 전치사에 다른 걸 쓰지 않고 for를 써요. 즉 아래쪽에 이 자리에 오히려 to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건 하나 체크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